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자로 장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십니다. 네, 오늘도 엄청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엄청나지 않으면 못 나오죠. 아, 맞아요. 여기는 정말 엄선해서 엄선된 분들만 모시는 그런 공간인데 오늘은 이제 프리워커스 클럽의 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프리워커스 클럽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과 그리고 다른 서클 기반의 1인 창업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의 커뮤니티를 지금 지향하고 계시죠? 네, 커뮤니티를 만들고 계시는 쿠님을 저희가 함께 모시게 되었는데, 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요. 네, 지금 네 쿠님 자기소개 저희 나 혼자 부자 구독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프리랜서 마케터이자 프리워커스 클럽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박구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이제 크게 소개를 해주셔서 부담이 되긴 하는데. 네, 전략입니다, 전략.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프리워커스 클럽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프리워커스 클럽은 이제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네. 1인 기업이라든지 프리랜서 아니면 크리에이터처럼 자신의 일을 만들어가는 분들을 위한 이제 커뮤니티이고요. 네. 이제 운영한 지는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확실히 우리도 그런 주제로 하고 있지만 1인 기업, 프리워커, 솔로프리너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좀 뜨고 있는데 거기에 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창작자이자 커뮤니티 대장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영광입니다. 저는 100명 있을 때부터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쿠님을 계속 바라봐 왔었고 저희 개인적으로 밥도 많이 좀 먹고 그랬었잖아요. 네, 서로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친밀감이 좀 생긴 상태인데 함께 이렇게 나 혼자 부자 녹화에 참가하게 돼서 진짜 영광이고요.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네. 형님 동생 그건 안 하는데 아직은 네 일단 그래도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은 날입니다. 쿠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 나 혼자 부자 분들에게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시는 직업이라든가 하는 일들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제 커리어는 이제 첫 커리어는 주로 이제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로 이제 일을 왔었고요. 마케터셨죠. 네. 대부분 이제 초기 스타트업에서 많이 일을 했었고, 처음 일했던 회사는 이제 온라인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강의를 판매하다가 이제 나중엔 앱까지 개발해서 이제 런칭을 한 회사였는데, 거기서도 주로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채널을 이제 관리하는 마케터 역할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마케팅 설계자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마케팅 자동화 퍼널을 세팅하고 이제 운영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아무래도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마케팅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김미경 강사님 네. 이제 만드신 MKYU라는 교육 플랫폼이 있어요. 네. 교육 플랫폼이자 커뮤니티인데 역시 처음에는 마케터로 일을 하다가 이후에는 뭐 B2B 쪽 이제 기업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마케팅과 커뮤니티 매니저로 일을 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 마케터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프리워커스 클럽을 만들게 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경력이 진짜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마케터로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경험 그리고 특히 MKYU에서 일했다라는 게 진짜 저희 같은 1인 창업계 업계에서는 솔직히 김미경 강사님은 끝판왕이시거든요. 맞아요. 국내 1위의 크리에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마케팅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도 같이 했었는데 좀 거기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 싶어요. 네. 뭐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크리에이터와 커뮤니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크리에이터 관점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김미경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의 끝판왕이라고 지식 크리에이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이제 뭐 컨텐츠를 만드시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아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뭐 이제 다양한 주제를 다루시긴 하지만 네. 그 근본이 되는 어떤 토대 컨텐츠라고 할까요? 네네. 저는 이제 그분의 핵심 코어는 이제 자립과 자존과 자립이라는 키워드로 저는 제 스스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코어 컨텐츠 위에서 이제 트렌드를 타야지 오래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대부분 이제 지금 크리에이터를 접근하시는 방식이 이제 잘 되는 트렌드 가지고 하시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빠르게 전환하지 못하면 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트렌드가 핵심이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코어 컨텐츠가 있는 상태에서 그 트렌드를 타게 되면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공부를 정말 끊임없이 해야 된다. 네, 그런 것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진짜 그 자립과 자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코어 킬러 콘텐츠 혹은 그러니까 킬러한 어떤 소스, 이걸 가지고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10년 넘게 몇 년을 하셨죠? 30년. 한 30년? 네, 그 정도 하셨었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저 예전에 저희 소피님 뵀잖아요. 소피님도, 나는 엑셀 크리에이터가 아니다. 엑셀을 정말 엑셀 크리에이터지만 엑셀을 너무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려운 걸 쉽게 알려주는데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힘을 쏟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미경 강사님도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을 좀 받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김미경 강사님께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저도 같이 합류를 하게 돼서 초반에는 그런 뭐 마케팅 인프라라든지 디지털 마케팅을 하기 위해 뭐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뭐 CRM을 도입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팀 같이 세팅하는 역할도 하고, 그런 일을 초반에 하다가 이후에는 뭐 사내에 필요한 뭐 사스라든지 뭐 협업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했었고요. 후반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당시에 이제 NFT가 핫했잖아요. 그래서 NFT 관련해서 기업 임직원분들을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이제 마케팅과 커뮤니티 매니저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커뮤니티 매니저를 하면서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 오픈 카톡방이나 아니면 디스코드를 관리하면서 이제 컨텐츠도 제공해드리고 뭐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뭐 이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아마 2년도로 제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막 끝나갈 시점이었나? 그 MKYU에서 합류한 거는 2020년 8월? 네. 한창이셨을 때 합류를 하셨고요. 네. 점점 풀려가는 그 추세 속에서 일을 하셨던 거군요. 네. 김미경 대표님이 한 명의 에서 이제 MKYU라고 하는 회사 브랜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케팅 서포트를 하고 이제 회사로 이제 전환해 가는 그 과정을 목격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1인 기업이나 뭐 크리에이터에서 시작해서 어떤 회사 그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제 시작 단계에서 한참 성장하는 단계에 제가 같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분께서 지난 이제 10수년간 오프라인에서 쌓아오신 그 토대가 있었기에 그것이 이제 그때 이제 빛을 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런 요즘 온라인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지식 크리에이터를 보면 온라인으로 너무나 쉽게 팔로워를 모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이게 뭔가 대면 접촉을 통한 사람들과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강력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왜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도 처음에는 스케일업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라는 격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좀 자동화는 안 되고 효율적이진 않더라도 정말 사람들을 이제 대면으로 접하면서 좀 진심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구나. 그리고 그게 잘 연결면 나중에 정말 큰 자산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이거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데, 이게 마케터로 들어갔는데, 마케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네. 뭐 초기 스타트업을 경험하셨으니까 뭐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보통은 본인의 전문성을 더 발휘하고 싶기 마련인데,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니면 그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커리어를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이거 좀 하나 집중해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있는 반면, 그 과정을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커리어를 이제 쌓아나가다 보면서 저는 제 성향 자체가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에 가깝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관심 분야도 되게 다양하고 그 순간 생긴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전문가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내가 스터디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냥 이거를 잘 살려봐야겠다. 괜히 막 이렇게 집중되지도 않는데 하나만 파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로 뭔가 내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커리어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언젠가는 이제 프리랜서나 1인 기업 혹은 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게 뭐 나쁜 자산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은 커뮤니티와 프로그램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나 혹은 뭐 내가 운영을 해봤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잘 됐었던 것 같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해봤던 건 그 후반부에 이제 기업 임직원 네.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본 거고, 네네. 그 외에는 이제 겉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봤는데,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결국에는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주체나 강사분들이 얼마나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가 네.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굉장히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면 힘든 일이긴 한데, 그렇죠. 그 힘든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뛰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그런 태도들을 많이 보았다라는 네. 거죠. 네. 그 외에 좀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역시 네. 약간 그 순간순간 그 당시에 유행하는 트렌드들, 것들이 역시 중요한 것 같고요. 컨텐츠적으로는. 네. 맞아요. 이게 커뮤니티라는 게 진짜 그 대표되는 사람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걸 저도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면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만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럴수록 더 좋은 에너지를 전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되게 신기했고, 그럴 때마다 김미경 대표님 같은 분을 떠올리면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100만 구독자가 넘고 오프라인 모임마다 수천 명이 모일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한 명 한 명씩 휴먼 터치를 할까?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전혀 아니지만 그냥 타고난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시는 분이 아닐까. 그건 좀 맞습니다. 타고난 스타신 것 같고, 네. 우리는 이제 스타성이 좀 덜하죠. 조씨님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조씨님은 인스파이어 쪽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전문가 트랙. 맞아. 전 전문가 하고 싶었는데 저는 애매해요, 좀 약간. 네, 선 긋지 말이야. 알겠습니다. 우리 다 전문가 트랙 했어. 우리도 또 의외로 또 인스파이어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진짜 좀 쿠니모는 처음 뵀는데 저희랑 또 결이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약간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계시고 좀 선한 느낌이 있고, 저렇게 처음 딱 보자마자 얼굴이 뭔가 화난 느낌 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되게 놀랬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쿠님 처음 뵀을 때 놀랬어요. 그러니까 그 밥을 처음 먹기 전에 신도림역에서 딱 뵀을 때 사람이 너무 선하고 되게 따뜻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이 녹화장에서도 전해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좋네요. 네. 봄들바를 모르겠어요. 착해져야 될 것 같아요. 남자 4명이서 서로 기분을 칭찬하는 광경을 목격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MKYU 이제 이야기를 지나서 MKYU 좋은 회사잖아요. 퇴사를 하게 된 계기나 이제 어떻게 1인 창업을 시작을 하셨는지.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이제 제 뭐 프리랜서가 됐든 1인 기업이 됐든 어떻게든 제가 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네. 또 이제 회사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회사가 성장을 하다 보면 조직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보다 더 경험 많으신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제가 이제 뭔가 초반부에는 제가 스스로 이제 일을 만들어내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면 거기서 또 이제 동기부여를 받고 재미있고 했었다면 이제 조직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그 이전에 느꼈던 재미와 그런 것들을 좀 못 느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퍼포먼스도 잘 안 나고, 근데 이게 저 스스로한테도 또 회사한테도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그냥, 했던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그만두게 됐습니다. 일단 그럼 바로 프리랜서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내 능력으로 돈을 벌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온라인 강의를 한번 팔아본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네. 그때 이제 이것도 좀 긴 스토리긴 한데, 제가 마케터를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한 시점이 한 2015년, 6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관련된 뭐 패스트 캠퍼스 같이 교육 회사도 이제 막 만들어지던 시기였고 해가지고 뭐 어디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자료들을 찾게 되고 뭐 유다시티나 아니면 유데미나 뭐 유튜브 뭐 블로그들을 보면서 이제 혼자 보면서 이제 워드프레스 만들어 보고 하면서 이제 배웠는데, 그런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의 어떤 솔로프리너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나 이런 컨텐츠 이렇게도 살 수 있네?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네? 이런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세계를. 그러니까 좀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 막 흥분해가지고, 나 직장 안 들어가도 돈 벌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내가 뭘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꽂혀있던 키워드가 글쓰기였거든요. 이제 글을 잘 쓰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자료 수집부터 이렇게 편집하고 이런 과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또 막 이제 혼자 스터디를 해보고 이제 직접 글을 써보고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팔아보자 해서 강의를 만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에듀캐스트였는데 지금 이제 홀릭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이제 강의를 올려봐서 팔아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강의를 이제 올렸는데 사실 팔릴 줄 몰랐는데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달에 뭐 그래도 적을 땐 10만 원, 많을 땐 뭐 20만 원, 30만 원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검증을 한번 해봤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이제 그런 걸 팔리는 걸 보면서 했던 고민이 그럼 이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라는 거였어요. 네. 왜냐면 그거를 글쓰기라는 키워드에서 저를 더 이제 갈고 닦아서 이제 유명해지는 방법도 있을 거지만 내가 그걸 원할까라는 포인트에서 내가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평생 살고 싶나라는 생각을 그때는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은 이제 다른 분야로 피벗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깨닫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사회 경험이나 회사에서 경험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4년, 5년 했고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해서 좀 이제는 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게 된 케이스인 거죠. 네. 프리랜서 시절엔 어떤 거를 서비스 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사실 제가 어떤 프리랜서 기반을 닦아놓고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좀 사실 너무 이제 번아웃이 오기도 했고 감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냥 좀 홧김에 퇴사를 한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크몽에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올려놓고 막 이제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찮게 예전에 제가 블로그 관련해서 전자책을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한 달에 뭐 2-3건씩 계속 팔렸는데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제가 프리랜서를 딱 시작한 시점에 어떤 이제 압구정에서 피부과를 개원하시는 원장님께서 제 전자책을 보시고는 대행을 맡기고 싶다라고 의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옳다쿠니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컨텐츠 쪽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 컨텐츠 쪽 마케팅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좀 디벨롭을 시켜서 뭐 퍼포먼스 마케팅, DB, 병원 쪽은 DB가 중요하니까 DB 마케팅도 하고 뭐 그 랜딩 페이지도 제작해드리고 를 제공하면서 프리랜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랑 되게 비슷한 게 시작을 하셨네요. 그리고 갑자기 의사분이 컨택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왠지 쿠님 의사 가운 입히면 의사라고 해도 믿을 것 같잖아요. 맞네. 그러네. 맞네. 의사상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의사상들이 의사분 비슷한 대화가 통할 것 같은 분들에게 네. 마케팅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구나.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든 뭐 이런 것들을 흩뿌려 놓은 게 되게 또 도움이 됐다는 것도 좋은 레슨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병원 쪽에 클라이언트를 현재 한 번 모집하고 나서 그 어떤 식으로 계속 이제 프리랜서 일을 계속 따오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단건으로 처리를 한 건지 구독제로 처리를 한 건지 뭐 이런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프리랜서 경력은 그리 길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병원 쪽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제가 서비스를 고도화시킬 수 있을지를 보고 싶어서 클라이언트 한 분만 좀 집중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예. 이제 그 외에 이제 단건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처리하긴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프리워커스 클럽을 만들게 되면서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프리랜서를 잠깐 접어두고 이제 커뮤니티에 초반에 집중을 하게 된 케이스라서 네. 프리랜서 서비스를 그렇게 막 고도화시키거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진 않았어요. 네. 지금은 그러면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커뮤니티 빌딩에 더 집중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를 이제 잠깐 접고 이제 커뮤니티 빌딩을 막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 들어오는 이제 단건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 외 그러다가 이제 그쵸 커뮤니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군요. 커뮤니티는 당장 돈이 안 드는데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이제 버티는. 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간간히 수익화도 시도해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워커스 클럽을 만들어야겠다고 이제 결정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그 시점. 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프리워커스 클럽을 좀 만든 거는 사실은 되게 우연인데요. 지금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기획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이제 그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혼자 커버할 수 있는 그렇죠. 영역이. 정말 이제 저의 서비스를 고가로 이제 책정을 해서 팔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한 게 나랑 좀 비슷한 프리랜서 마케터들을 모아서 좀 큰 프로젝트를 따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럼 커뮤니티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프리랜서 마케터들을 모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럼 사람을 어떻게 모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거기에 조씨님 뉴스레터나 아니면 이제 언섹시 비즈니스 이런 분들이 발행하는 컨텐츠들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주제들이 제가 예전부터 저도 관심을 갖고 보던 주제들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좀 트렌드를 잘 탄 덕인지 사람들이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마케터만 모이는 게 아니라 마케터,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너무 다양한 분들이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냥 팀원 구하는 커뮤니티로 만들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라는 키워드를 좀 확장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지금의 상태까지 오게 된 거죠.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뉴스레터. 지금도 지속하고 계세요? 네, 뉴스레터는 가능하면 계속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로 사람을 모으는 그 커뮤니티 초기 모객의 정석 그 자체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모으는 게 사실 초반에 사실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그야말로 제목만 지으면 되고 컨텐츠에다 링크 넣으면 바로 사람 모이기 시작하니까 되게 가볍게 시작하기 좋은 거였고 그 경로를 따라오셨군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초기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콘텐츠를 배포하는 채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어디였고, 어떻게 실제로 했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어디가 잘 될지 모르니까 그냥 다 뿌려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뉴스레터를 시작해야 되니까 메일리에 먼저 올렸고, 그 콘텐츠를 마케터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아이보스 같은, 네. 그리고 EO에도 올려보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올릴 수 있는 데는 다 올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메일리나 EO에서 가장 반응이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두 채널에 좀 집중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EO 플래닛에서 많이 성과를 얻으셨었죠? 그렇죠. EO 네. 플래닛이 가장 성과가 좋았고, 거기 아무래도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타겟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았어요. 맞아요. 나랑 비슷한 오디언스가 모여있는 웹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콘텐츠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또 이것도 정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저도 눈여겨봤었던 채널이었던 것이죠. 작년 한 10월, 11월? 그때쯤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약간 비슷한 계열로 콘텐츠를 많이 올렸었고, 또, 쿠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채널들도 많이 있었어요. 한 5개, 6개 정도가 더 있었는데, 그 와중에 유독 저는 쿠님이 성장세가 좀 좋았었어요, 초기. 그리고 글이 너무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약간, 짜임새가 있었고, 근데 이제 몰랐는데 글쓰기 관련된 강의라든가 이런 걸 판매하셨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었기에 좀 잘 되시지 않으셨나 싶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구독자가 좀 많이 모였었고,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방에도 꽤 진입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방에서 오랫동안 봤던 게 쿠님의 회고로 공유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었어요. 네, 사실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저렇게 팬 관리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쿠님은 의식하지 못하셨겠지만 그 콘텐츠는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해보시니까 어떠셨고,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 이렇게 모이면서 어떤 부침 같은 게 있었고, 이런 스토리 같은 거 좀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를 운영하는 게 사실 운영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사실. 맞아요. 네. 맞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커뮤니티라는 곳이 사람이 모이는 거다 보니까 단순히 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글을 올릴 때도 이제 사람들의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는 만큼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전 지금 좀 깨달았는데, 팬관리처럼 저를 이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냥 밥 한번 사주고 싶다라는, 이제 의도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식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나는 그냥 뭔가 나의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든 커뮤니티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하는데 오히려 나를 응원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커뮤니티를 지속하는 힘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게 커뮤니티 운영의 단점이자 장점이고, 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의 그 그림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만든 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 방향성을 찾는데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애초에 그냥 나는 그러면 1인 기업들을 교육하는 커뮤니티를 만들 거야 라고 했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아직도 그 고민과 그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어떤 컨텐츠를 보고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이런 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근데 내가 딱 하는 게 요즘같이 이런 불확실성이 큰 사회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이 선명해도 세상이 원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컨텐츠든 커뮤니티든 만들고 싶은 분께 그럼 이게 옳은 방향인지 어떻게 좀 판단하지?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쿠님은
뭐 뉴스레터 컨텐츠 같은 것들을 발행하고 그걸 이제 뭐 여러 가지 채널에 뿌리고 뭐 커뮤니티도 운영하시면서 요런 주제 뭐 아까 조춘이 말씀하셨던 뭐 일종의 회고 뭐 요런 주제나 아니면 뭐 요런 방향성이 맞겠다 같은 거를 판단할 때 어떤 지표 같은 걸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표는 뭐 뉴스레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오픈율과 클릭률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나 좀 회고를 담은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오픈율도 높고 클릭률도 높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뭐 누가 얼마를 벌었다 이런 컨텐츠가 사실 뭐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느낀 건 지표만 보고 가면은 자극적인 컨텐츠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표 다음에 정말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도 이제 놓지 않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인터뷰 콘텐츠 네. 한때 많이 하셨었어요. 거의 꽤 일찍 하셨었어요. 네. 한때 또 그것만 배포하셨었어요. 네. 어떻게 그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 진행하면서 배운 점, 그리고 지금은 하지 않는 이유 네.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인터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의 차별성 때문이었어요. 1인 창업가들 그 인터뷰를 주로 하셨었죠.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해외 사례들을 많이 이제 큐레이션해서 이제 발행하는 컨텐츠를 했는데, 대로 딱 제가 시작한 시점에 마침 그런 컨텐츠를 올리는 분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오나 그 메일리 플랫폼에도.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커뮤니티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저한테 주시는 경우도 있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사실 그게 막 기분이 나쁘다 그런 것보다는 이게 차별화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비슷한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프리워커스 클럽인지 아니면 어딘지를 구별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거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좀 컨텐츠를 달리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뭘 하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이제 제가 당시에 또 하고 있던 고민이 하나는 너무 내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지 말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주인이 돼야 뭔가 이게 좀 더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했었는데 그런 고민이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멤버분들이 인터뷰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인터뷰를 하니까 어땠나요? 일단은 그냥 오픈 카톡방에서 1대4로 이제 대면하는 것보다 1대1로 대면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더 깊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생각으로 하고 계신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점이 좋았고 또 이제 물론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거긴 하지만 좀 관계가 조금 한 단계 깊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뭐 저를 좀 간간히 안부를 물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거 보면서 인터뷰 컨텐츠가 단순히 컨텐츠 제작과 그런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인터뷰 대상과 나의 효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 않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 않게 된 계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 네. 이 커뮤니티를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제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긴 했지만 그 결과들이 제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하는 결과들을 많이 좀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단은 인터뷰는 좀 중단하고 뭔가 내 컨텐츠를 발행하면서 좀 내 걸 만들어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바꾸게 된 거죠, 생각을. 너무 공감해요. 사실 요즘 시대는 메시지나 컨텐츠는 너무 넘치니까 맞아요. 메신저가 그래서 쿠님이 더
커뮤니티의 중심이 돼야 되겠다고 결정하신 거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던 그 동기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도 너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면 요즘 그 다음에는 그러면 지금 프리워커스 클럽에서 고민하시는 거랑 그럼 돈은 어떻게 하실지 요 얘기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일단은 사실은 제가, 최근 한 달간은 커뮤니티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이전에 이제 좀 열심히 준비했던 교육 프로그램이 잘 안 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좀 살짝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 회고록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강의 런칭을 했는데 네. 실제로 너무 안 팔려가지고 네. 못하겠다. 되게 솔직하고 되게 좋은 통찰이나 분석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 내용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고 내용이요. 제가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이미 이제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제 런칭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좀 그냥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멤버분들한테. 그 결과는 이미 이제 그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왜 나한테 배워야 되는가, 저라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가라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럼 제가 왜 그렇게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이 문제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상품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문제만 보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프리랜서로서 10년 넘게 활동을 해서 빅클라이언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수익화라든지 그런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뭔가 저에 대한 신뢰와 이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 이런 게 생겼겠지만 네. 그게 아닌 상태에서 제가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왜 당신한테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깨달으면서 이게 문제만 해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특히나 1인 기업 혹은 크리에이터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서 이제 좀 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공감됩니다. 맞습니다. 진짜. 네, 진짜 맞는 말이고. 그러면은 지금 그 레슨런을 토대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네. 이게 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고, 그렇죠. 어떤 키워드나 주제를 명확하게 타겟팅해서 잡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좀 소셜에 이제 컨텐츠를 발행하면서 제가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어디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이제 소셜 스레드나 링크드인에 글을 올리면서 좀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멋집니다. 김미영 대표님 사례에서 보듯이 아니면 국원님 사례에서 보듯이 역시 어떤 절대적인 그 시간의 축적이라는 게 확실히 필요하긴 한가 봐요. 어떤 크리에이터가 자리가 잡아가지고 비즈니스까지 연결되려고 하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 번뇌의 시기인데 그래도 저희 채널에 나와가지고 그걸 솔직하게 오픈해 주시는 그 용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맞아요. 네. 그럼 제가 막간을 이용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 그러면 그 제품이라는 것, 그러니까 나를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기요? 네. 증명. 네,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인 것 같아 시작을 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게 내가 해결 못하는구나라고 이제 얻어맞은 다음에 이제 채워야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중요한 그럼 포인트다. 그 시기를 사실은 보통은 저는 사실 되게 낮게 보고 시작을 해서 얻어맞은 다음에 이거 생각보다 길게 해야 되네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어떠셨는지 어느 정도 기간 잡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쿠님 답변 주세요. 글쎄요. 그 기간이라는 것은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과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가벼운 주제나 이런 것들은 금방 예를 뭐 트렌디한 거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딱 가볍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가볍게 시작해서 단기간에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물론 그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겠죠. 근데 뭔가 내가 정말 크리에이터로서 혼자 나 스스로 뭔가를 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그건 제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몇 달, 그래도 1년, 2년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너무 어렵다. 그렇죠. 근데 병주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초반에 꽤 괜찮은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크게 낸 상태로 스타트를 했잖아요. 그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고 보세요? 그래도 저 나름 그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2년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2년 하기도 했고, 뭐, 어쨌든 회사 경력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쯤부터는 8년 정도고, 내가 사실 회사에서 10년 정도 채우고 나서부터 이제 했으니까, 뭐, 그게 좀 축적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일단 싶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10년 정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회사 경험이요. 아까 쿠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뭔가 일해보는 그 경험 자체가 뭔가 그냥 그게 컨텐츠로 발행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한 개인이 직업인으로 연결게 되는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투입인 것 같고요. 결국은 또 사람들은 결국 그 어떤 후광이나 성과를 보기를 바라니까 그 성과가 빨리 나시는 분은 뭐 빨리 뭔가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성과가 조금 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분은 뭐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내가 인간으로서 좀 성숙했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세상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성과를 내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이거를 이제 그 과정마저도 공유하게 되면은 그걸 조금 또 좁힐 수 있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 이코노미 과정을 공유하는 게 아닐까 뭐 그 정도 생각입니다.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저도 이제 자격을 갖추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니까 네.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어쩌면 작년 9월부터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10개월 정도 된 상태예요. 저도 초기 크리에이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저는 수익화를 그 뉴스레터 1000명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근데 저는 그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생각하지도 뭔가 되게 깊게 생각하고 잡은 기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수치를 1000명 정도여야 하지 않을까? 뉴스레터 정도로? 왜냐하면 수치적으로 판단해보면 뉴스레터는 다른 그 탑 플랫폼의 팔로워 대비 7분의 1로 깎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깎은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의 7배가 있다면 그 뉴스레터는 7분의 1로 깎는 게 응당하다라는 거를 진성 고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스타그램 7,000명이면 뉴스레터 1,000명. 맞습니다. 예. 그걸 주말랭이 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이아프 클럽 거기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7,000명 정도 확보가 조금만 더 하면 10,000명이니까 1만 명 정도의 크리에이터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수익화를 많이 하시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시작을 했었고, 시작을 실제로 했었을 때 저는 솔로프리라는 프로그램을 작년 12월에 런칭을 했었고,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60명 정도의 결제가 일어났었죠, 당장.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일단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관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뉴스레터 당시에 사실 많이 배포한 한 상태도 아니었었어요. 20개도 배포하지 않았던 상태여서 1000명 정도에서 수익화를 바로 시작했고, 그 정도의 신뢰가 쌓였다 치면은 한번 시작해보시는 거는 시작 단계에서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은 지금 시연님 말씀하시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바로 사실 돈을 벌고 테스트 해봐야지 이걸 계속할지 말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뉴스레터 기준으로 한 1000명, 뭐 인스타그램 기준으로는 7,000에서 10,000명 정도? 맞습니다. 그때 이제 수익화라는 거를 시도를 해본다. 그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 게, 최근에 저희 솔로프리너에 계시는 담백 씨라는 분도 계신데, 그분은 건강식 관련된 그 인스타그래머세요. 주부신데요. 근데 그분도 솔로프리너에 오신 지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는 상태에서 0명에서 15,000명까지 끌어올리셨어요.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시고, 저랑 같은 디자이너 출신이세요. 근데 그분도 수익화를 지금 시작하셨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릴스 챌린지를 하이아프 클럽을 통해서 매일 올리는 연습을 하다가, 이제 그 하이아프 클럽 끝나고 그러면서도 계속 매일에 1릴스를 좀 많이 노력하셨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10,000명까지 끌어올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제안 같은 것들이 제휴라든지 뭐 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시작해서 했는데 이제 그 어제랑 그제 2,000만 원 매출을 냈죠. 한 번에 탁 터지자마자. 그러니까 그 임계점을 사실 쉽게 잡으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10,000명, 뭐 뉴스레터는 1,000명 이 정도로 두면은 꽤 괜찮은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쿠님이 지금 어쨌든 스레드도 시작하시고, 링크드인도 하시고, 이제 오픈 채팅방 하고, 여러 채널들이 이제 있고, 확장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주력으로 삼고 계신 콘텐츠가 여러 후보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후보들이라도 좀 간략하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 혹은 그런 혼자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네. 이제 그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사례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기술의 장벽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GPT나 AI처럼 옛날에는 정말 뭐 전문 디자이너나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붙어야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뭐 간단한 수준의 개인들도 좀만 그런 툴들을 배우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AI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학습 능력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크게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아마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세부 카테고리들을 컨텐츠로 테스트를 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뭐 감히 푸푼레터님, 희아님한테 조언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에 요즘 AI를 조금 섞으면은 되게 그 말씀하셨던 그 시의성도 좀 바로 그리고 그 AI만 다루는 것보다는 그 김미영 대표님이 자존과 자립을 근반으로 해서 AI를 섞었을 때 파워풀한 컨텐츠가 나오는 것처럼 AI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섞었을 때 좋은 컨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도전해볼 만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커뮤니티 지금 프리워커스 클럽 그래서 계속 있잖아요. 네. 좀 더 외부 요즘은 이오플래닛이나 이런 데도 계속 콘텐츠를 올리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연적 확장을 요즘은 하시지는 않고 좀 더 그 탄탄한 그 내부적 빌딩에 많이 집중하신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랑 밥을 이것저것 많이 먹으면서 느꼈던 건 쿠님의 여러모로 그 외연적 확장을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제품이라든가 이게 내부 콘텐츠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근간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예전에 하셨었어요. 저한테.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지금도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좀 경험적인 게 큰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기 스타트업에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빠르게 성장을 하잖아요. 잘 좀 핏이 맞으면. 근데 그 성장에 뒷받침되는 시스템이 없을 때 얼마나 그 약간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하면 이제 사업이 좀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경험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나는 이게 좀 지레 겁먹을 쓴 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좀 고생 안 하려면 이게 좀 오래 걸려도 이걸 코어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확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코어를 다지는 활동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요? 일단은 정말 사람들이 지금 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원하는 뭐 컨텐츠나 제품이 뭔지를 확실하게 찾고 그걸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아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글쓰기 뭐 이런 거 활동이겠죠? 그 이전에 이제 저랑 그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어쨌든 다른 여러 회사들이 강의를
그 와디즈라든가 이런 데 해서 그 확 판매하고 그때 한 번에 매출은 팍 늘었지만 점점 하락하는 이런 양상들을 좀 많이 봐왔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저희 같이 나눴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쿠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활동은 과연 무엇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웹사이트를 되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강의 프로그램이라면은 강의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시스템이 잘 설계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 컨텐츠 주제를 확실하게 찾는 것이 저 단계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뭐 강의를 런칭한다든지 아니면 뭐 챌린지 프로그램을 런칭한다든지 그 외에 그걸로 그 주제로 할 수 있는 제품이 뭔가를 찾고 그거를 잘 운영하는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됐다 싶으면 트래픽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많이 지금까지도 프리워커스 클럽을 제가 보면은 서클 커뮤니티라든지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쓰시는 티가 났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 그런 것에 많이 집중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 싶었었어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배경이라기보다 저의 어떤 성향 같기도 해요. 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데 그런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는 욕구? 네. 받고 웹사이트도 만드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뭔가 일을 치고 나가는 데는 사실 좋은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성향에서 좀 비롯된 것 같다? 답변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개인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좀 단단하게 잘 만들고, 더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계속 그쪽으로 더 집중하게 됐었다.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내용 많이 공유됐던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앞으로 쿠님의 미래를 위해서, 쿠님이 저희에게, 이제 조언을 좀 질문이나 고민 같은 걸 나눠줄 수 있을지 저희가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 저희 준비했거든요. 저희 항상 마무리 시간에는 나온부 고민 해결 상담소라는 걸 운영을 해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민같이 얘기 나누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우연치 않게 시작하게 됐고, 이거를 좀 더 잘하고 싶다 보니까, 내가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을 좀 더 길러야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 혹은 1인 기업으로 일하고 싶은 거는 내가 뭔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동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될까? 그게 동일하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 과정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가 요즘에 저의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었습니다. 너무 좋다. 네, 이거 진짜 저한테는 되게 너무 커다란 그 배움이었거든요. 뭐였냐면 부여를 받는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이번에 저도 강의를 런칭을 했어요. 근데 많이 알리지는 않았어요. 이게 팔리면 너무 좋은데 안 팔려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제가 하는 일들이 성취 피드백이 루프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스레드를 맨날 하거든요. 하고 거기를 통해서 반응이 좋다는 걸 보니까 일단 세 달 정도 됐는데 3,000 몇백 명 정도 팔로워가 모였어요. 저 생각엔 되게 너무 잘 모였고 너무 감사하고 그거를 맨날 하다 보니까 도파민이 돌고 그걸 더 잘 쓰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강의가 나온 거예요. 강의가 나오고 제가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하루에 하나에서 2개씩 계속 팔리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되게 신나게 스레드를 했는데 이제 돈이 되네? 약간 이게 루프처럼 모이는 거를 보고 이러니까 예전에 제가 게임 같은 거 좋아할 때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요즘 받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몰입을 하는구나. 네, 너무 그죠? 재밌어요. 네.
그 좋아요가 찍혀있는 그 알림을 보는 건 도파민 그 체계에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좀 좋은 영향을만 주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작은 그 루프를 돌리는데 그 결과가 운 좋게 이제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약간 그게 저한테는 되게 컸던 요즘에 깨달음입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잘 되셔서 너무 좋아요. 스레드 스타. 지금 저보다 훨씬 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도파민 나와서 이제 꿀잼 사회 살고 이제 가속노화 되는 거긴 한데 맞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저도 비슷한 말씀 드리려고 사실 했었어요. 사실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걸 가지고 뭔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게 뭔가 세상이 좋아해 주어서 이게 딱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됐던 것 같거든요. 맞아. 저도 그 말을 마무리로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재밌는 일을 해야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시작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 안에서 돈이 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더 예쁜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은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약간 아마추어적인 느낌에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될 것 같은 거를 찾을 때 첫 번째 방법은 더 매니악하게 뭔가 거기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뭔가 매니악한 부분을 건드리면은 조금 반응이 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고 퍼널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다시 대중적인 부분으로 갈 수는 있지만 뭔가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매니악하게 파고들다 보면은 뭔가 세상이 원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근데 물론 이렇게 깊게 파가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할 수 있고 여기 어디까지가 깊은 겁니까? 지금 해 뜨기 전이 가장 답이 없는 겁니까? 그게 이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무용한 조언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좋아하는 걸 시작해서 파서 뭔가 이렇게 광맥이 나오고 물이 터지고 뭔가 요 경험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도파민 구조가 이렇게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나를 이제 1인 기업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테스트베드라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하루에 2개씩 다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한계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음악도 있고 뭐 콘텐츠도 있고 AI도 있고 뭐 글쓰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매일 올리다 보면 발견하게 돼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1인 창업 콘텐츠 쪽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거는 사실 다른 데서도 잘 되다 보니까 해외는 스타트업 스토리도 잘 되고 국내에는 언섹시 비즈니스 잘 하셨고 저는 그거에 가슴 떨림을 느꼈고 근데 처음에는 언섹시 비즈니스 스타일의 콘텐츠를 안 썼었어요. 프로덕트 관련된 디자인 관련된 내용 썼었죠. 프로덕트 레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달랐는데 하다 보니까 마켓핏이 거기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접점이 여기였구나 판단하게 됐고 이걸로 수익화할 수 있겠네. 너무 즐겁다. 해가지고 더 동력을 가져가지고 하게 됐었던 케이스였는데 근데 세상이 계속 변해요. 1인 창업을 언젠간 그러니까 1인 창업 콘텐츠를 매번 올렸는데 어느 날은 반응이 안 좋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계속 뭔가 변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저는 가장 테스트베드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곳이 어디였냐면 링크드인이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링크드인에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글을 썼었어요. 퇴사 회고록 같은 걸 썼었는데 좋아요가 1000개가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를 엄청 좋아하네? 라는 거를 알게 됐죠. 저도 놀랬고.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올렸던 게, 100개의 1인 창업 케이스 스터디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라는 걸로 한번 떠봤더니 그것도 바이럴이 돼가지고 엄청 퍼지는 거예요. 링크드인이 사실 굉장히 좁은 세상이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퍼질 때까지 다 퍼지니까 한 좋아요가 1000몇 개가 나왔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넘기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켓핏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저는 러닝을 계속 했었어요. 그냥 계속 소셜미디어 쪽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봤을 때 실패하지 않는 루프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긴 것 같다는 조금은 느껴져요. 그게 창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라이프 해킹 스쿨의 이한결 대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내놓은 책이 구의 치트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똑같아요. 그냥 그 책의 전체적 내용은 린 프로세스로 창업하라예요. 그냥
그냥 계속 부딪히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인데 저는 그거의 정말 마이크로한 버전은 소셜미디어에 콘텐츠 올리는 거다. 결국은 지금 시작하셨으니까 아마 또 잘 되실 거예요. 또 지금 초기예요. 또 스레드가 지금 우와 이렇게 떠오르게 초기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말쯤 되면 인스타그램 뒤집어 엎을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리고 아직은 스레드에 그런 그 테마 콘텐츠가 안 생겼거든요. 인스타그램은 다 지금 테마 콘텐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디자이너라시고 하시면은 아이맵 뭐 강의라든가 이거 판매하시고 아니면 사진이라고 하면은 사진 전문 내용만 하시고 이렇게 세분화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레드는 아직 안 그래요. 스레드는 아직 의사라고 하면은 의사 콘텐츠를 이제 의료 관련된 지식을 조금 올리시는 분들이 조금 잘 되기 시작하는 한 번에 하루에 막 5,000 팔로우 받는 이런 경우가 조금씩 태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테마 콘텐츠 쪽으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회의 시장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저도 아직은 스레드에서 이제 좀 더 저라는 사람을 그냥 내보내고 1인 창업이나 뭐 GPT나 이런 것들 좀 인데 저도 언젠가는 이제 테마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인가요 이제? 언제예요? 글쓰기 클럽이요? 지금 3기. 스레드 열심히 하시고요. 글쓰기 클럽에서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도. 였습니다. 네. 너무 근데 저도 도움 많이 됐습니다. 진짜 이 두 분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됐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던 차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프리워커스 클럽에 쿠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쿠님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러 1인 창업가들을 뵀을 때 정말 겸손하고 훌륭하고 성품이 좋으신 분이고 진짜 포텐이 엄청 좋으세요. 네, 좀 더 용기 있게 한 걸음씩 더 나가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귀라성 같은 그런 1인 창업가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초기 단계에 계시거나 이제 입문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함께 나눌 만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또 같이 성장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방금 분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제가 어떤 뚜렷한 성과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나오겠다고 생각한 게 아마도 이 길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저와 같은 고민 혹은 이제 이 고민을 하실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가치가 그런 있어요. 분들께 좀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뭔가 이제 다들 이제 눈에 보이는 사례들은 잘 되는 사례들이 왜 나는 안 되지라고 이제 나는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여기 가신 세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었고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겪는 과정이니 너무 이제 위축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라는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근데 아직도 맞아요. 진짜.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냥 단계가 남들 눈에는 또 이렇게 더 됐다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찾아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같이 잘 해나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열심히 그 광맥을 계속 캐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맞아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프리워커스 클럽의 쿠님과 함께 뜻깊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또 다음 주에도 계속 더 좋은 기라성 같은 분들을 또 모시고 계속 이렇게 콘텐츠 만들고자 하오니 언제든지 저희를 함께 구독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